저는 그 앞의 세미나에 연결시켜서 AI 교육 문제를 이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떠한 도전이 있는지 연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앞 세미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AI 교육이 어떤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정책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이제 잘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슬라이드 한 장에 그냥 이 세 개 나라를 뽑았는데요. 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AI 교육이 다른 교육과 다른 전공 교육이라든지 교양 교육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그 차이점, 그리고 그래서 선진 대학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초점을 두겠습니다. 일단 이 AI 교육이 그냥 교양 수준의 강의나 수업으로 가능한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AI에 대한 백그라운드나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학생이 느닷없이 AI 수업을 들어서 수업 한두 개 들어가지고 활용 가능한 내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교들이 몇 가지 방식들을 적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교육을 아주 인텐슬리 활용합니다. 액티브 러닝, 플립 러닝 다 온라인 교육 기술을 활용한 예들인 거죠. 모든 나라들에서 이 특성, 이 방식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들은 보면은 아예 강의실이 없습니다. 이 AI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대학들 가운데. 그리고 전임 교수진이 아예 없게 만드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게 성공적인 모델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성은 이제 AI 교육의 보편화입니다. 숭실대학교 2020 AI 비전을 보면서 약간 놀랐던 부분은 국내 대학 중에서 가장 먼저 이 AI 교육 보편화라는 명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데요. 그러니까 AI 교육의 보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공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접목이라고 하는 게 액티브리 뭔가를 만드는 거 내지 기존에 만들어진 기술을 이해하는 어느 형태가 되든 그런 역량을 거기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보편적인 AI뿐만 아니라 도메인 스페시픽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이 AI 교육도 필요로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숭실대학교의 비전이 대부분 다른 학교보다 한 스텝 앞서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전공들의 AI 관련 교과 과정 과목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제 시도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게 앞서서 연세대학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현재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전교생에게 AI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이 스텝에 지금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의 오늘 세미나에서도 연세대학교는 결국 전공과 AI를 연결시키는 MIT 총장의 말을 빌리자라면 이 바이링구얼이라는 이 고를 가기 전 단계에서 먼저 전교생의 AI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존 다른 나라들도 아직은 거기에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정도 내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AI 교육의 보편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AI 교육의 보편화가 다른 교양 과목들하고 달리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그냥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1000명씩 모아놓고 강의를 해서
교육이 되느냐라는 그 퀘스천이 이제 있습니다. 실습이 없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이론 강의를 들어서 그 학생이 과연 바이링구얼이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전공과 AI 기술을 결합할 수 있겠는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습을 어떻게 교육에 결합을 시킬 거냐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팅 리소스가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컴퓨팅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이제 되는 거고, 이게 전교생 AI 교육을 하려고 하는 어느 학교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제 부분입니다. 또 다른 AI 교육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면은, 그 기존의 산업계에서 AI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접근법과, 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또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이 두 가지 다 이제 유효할 텐데,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후자, 그러니까 AI 기술 기반의 창업의 중요성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프랑스 사례를 보면은 창업형 인재 양성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로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창업하고 연구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일자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정도 지나 보면은 이제 좀 더 효과적인 모델이, 사람들이 동의하는 모델이 나오게 될 거고, 그쪽 방향으로 이제 다들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세대학교 경우는 저희는 올해 3월에 이제 인공지능학과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외부적으로 AI 대학원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정규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 학과가 대학원 학과입니다. 학부는 없고요, 그냥 대학원만 존재하는데 석박사 입학 정원이 연 50명 정도 거기 되고, 이미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0년 1학기와 2020년 2학기에 걸쳐서 학생을 뽑았고, 저희가 5월에 이제 그 AI 대학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AI 대학원 사업은 앞 세미나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8개 학교가 현재 거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과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학과는 굉장히 교수진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 교수진이 있고, 그다음에 겸직 교수진이 한 50명 정도 계십니다. 이것도 사실 학교 전체에서 굉장히 이렇게 선택해서 AI랑 연관성이 높은 분들을 모셨는데, 정확하게는 14개 전공입니다. 현재. 그러나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이제 뭐 의과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뭐 물론 공과대학도 들어가 있고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이 되는 전공들이 아주 다수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겸직 교원들의 역할은 학생을 지도하는 것, 연구 지도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교육하는 게, 사실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더 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끼리 협업해서 연구를 하는 이제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로 학과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전임 교원은 계속해서 신임 교원들을 선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연세대학교의 인공지능학과의 비전이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 분립 그룹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허브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허브이자 연구의 허브이자 이제 창업 허브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교생 AI 교육 확산도 학부생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AI 대학원이 갖고 있는 중요한 미션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인프라 부분을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현재 시설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규모의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해서
수업에 먼저 우선을 둘 건데요. 연구까지 포함해서 이 리소스를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학교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외부에 있는 그 네이버 같은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과 그 교내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을 함께 섞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예를 들어 의과대학 의료원에서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라면 외부에 일단 법적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수업의 특성상 외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 내부적인 데이터 센터를 갖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현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저희 그 지난 두 학기에 걸쳐서 지원자들의 전공 현황을 봤는데요. 모아놓은 건데 약 25% 정도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 남짓은 공과대학 소속이긴 한데 그 정확하게 컴퓨터 전공은 아니었던 학생인데 놀라운 점은 거의 나머지 40~50%에 달하는 학생들이 주로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이 이제 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대학이 아마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많은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그 덜 되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희의 그 교과 과정은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4번에 있는 그 AI 선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AI에 대한 다른 수업들을 듣기에 앞서서 반드시 그 미리 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과목으로서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프로그래밍도 하나의 그 사례가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그 AI가 소프트웨어 기반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과목이 그 또 하나의 그룹군을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아직 AI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AI 핵심 과목들이 전형적인 이제 중요한 과목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융합 과목들이 AI 플러스 X라고 해서 저희 약 50여 분의 그 겸직 교수님들이 이제 제공해 주시는 과목인 거고 마지막 5개의 그룹에가 이제 이 그 계속해서 이들이 연결이 되어 이제 있습니다. 창업도 여기에 이제 중요한 파트이고요. 이미 이 관련된 수업들을 지금 현재 개설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에 AI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저희는 학교 차원에서 2가지 큰 축을 인프라 축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를 지금 현재 시설 중인데요.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사이드에서는 그 Y-EdNet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온라인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모든 과목들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저희가 그 이 단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교육을 이공계 학과들에게 시도를 해보고 여기서 좀 그 경험을 쌓은 후에 이 AI 대학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다른 전공들 뭐 경영대라든지 뭐 의대라든지 이런 학과들로 그 확장을 시키면서 즉 해당 학과들의 AI 관련 과목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2단계의 계획인 거예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교생에게 이제 확장시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목들을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것은 시간상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2개의 그 사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학부 과목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스마트 테크놀로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AI, IoT, 로보틱스라는 3가지의 초점을 두고 있는 그 과목인데요. 이건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2019년에서부터요. 제가 이 과목을 그 설계를 했는데 그 다른 나라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서울대도 비슷한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해서 만들었는데 우리의 학교의 특성에 맞는 연세대학교 특성에 맞도록 구성을 했는데 이건 아마 학교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 티칭의 형태로 두 분의 교수님이 그러니까 2모듈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희가 모듈이라고 부르는 것 중간고사까지의 그 절반 정도가 한 모듈이고 그 나머지 절반이 이제 다른 모듈이어서 이 모듈들을
그 다양한 토픽들을 이 모듈에 배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한 토픽을 한 학기를 전체를 다 커버하게 만들면은 학생들이 너무 많은 수업을 들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 각 과목이 너무 그 뎁스가 깊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업을 구성하여서 현재는 4개의 모듈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망 기반 AI 모듈이라든지 뭐 이런 모듈들이 거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할 생각인데 이게 어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런 류 과목을 만드는 모든 학교가 공통적일 것 같은데 교양 과목으로서는 너무나 수강 부담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실험을 많이 해야 되고 모델도 만들어서 돌려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구태여 이렇게 어려운 교양 과목을 듣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두 번째 고민은 그겁니다. 이게 선수들이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 내가 너무 불리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요. 이건 이제 대학원에 이번 학기부터 만든 과목인데요. 창업 과목을 그냥 이렇게 창업 전문가들 초청해서 세미나 형태로 진행을 해봐도 끝나고 났을 때 별로 그렇게 남는 게 없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저희 AI 대학원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창업자 한 분을 인바디의 대표님이 차기철 대표님이 이제 저희 겸직 교수이기도 한데요. 저희 학과 소속 교수님하고 팀 티칭을 해서 애초에 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 여름 방학 때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학생은 그냥 학생만 이거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그냥 학생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 지도 교수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이 수업을 듣게 물론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 와서 수업을 듣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학생을 같이 코어드바이즈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 수업을 구성해서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멘토링 뭐 여러 가지 자금적 지원 등을 이 수업에 같이 연결시켜 볼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저의 세미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한승재 주임 교수님의 강의를 함께 만나봤습니다.